월급 절반을 우리한테 줘야지. 내가 번 돈이 다 내 거냐, 라고 웃는 얼굴로 말하며 아들의 팔을 꼭 잡으시던 그 순간 내 인생이 산산조리 깨졌다.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복수를 시작했다. 나는 김서연이다. 올해 32살, 서울 강남의 중소 IT 기업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한다. 연봉은 동갑 친구들 사이에서 꽤 높은 편이고 부모님께 손 벌린 적도 없다. 3년 사귄 남자친구 민준과 드디어 결혼을 발표했다. 민준은 나보다 2살 많고 대기업 사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조용히 행복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다. 민준이 부모님께 나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뻤다. 시댁은 분당에 큰 아파트를 소유한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다. 처음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친절했다. 서연 씨 참 예쁘네. 우리 민준이 눈은 높아서 걱정했는데 그런 말에 나도 웃으며 인사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밥상에서 나를 챙겨주셨다. 문제는 약혼식 날 터졌다. 우리는 가족끼리 조촉하게 식사를 하며 결혼 날짜를 정하려 했다. 식당은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내가 예약했다. 분위기는 좋았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서연 씨, 월급이 꽤 나온다고 하던데? 나는 순간 멈칫했다. 민준도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혼하면 한 식구잖아. 요즘 애들 혼자 살기도 힘들고. 우리도 나이 들었으니 서연 씨 월급 절반 정도는 집으로 보내줘야 하지 않겠어? 민준이도 동의하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귀를 의심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반찬만 집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웃으며 말했다. 요즘 시어머니들 다 그래? 며느리가 돈 잘 버는 집은 더 그렇고. 서연 씨도 이해하잖아? 이해.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번 돈을 결혼도 안 했는데 월급 절반을 달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것도 아들을 앞에 두고 당당하게. 나는 차분히 물었다. 그럼 민준 씨 월급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민준이는 아들이니까. 아들은 달라.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민준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내가 아니라 어머니 편을 들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조건으로는 결혼 못해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웃었다.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돈이 많아서 눈이 높아졌네. 나는 민준을 봤다. 그는 눈을 피했다. 그 눈 피하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알았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꼭두각시였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복판에 차가운 불씨가 생겼다. 분노였다. 배신감이었다. 그리고 복수심이었다. 다음 날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내가 양보 좀 해달라고 했다. 나는 대답했다. 양보. 내가 왜? 서연아, 가족이잖아. 가족. 내 가족이지, 내 가족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연락을 끊었다. 민주는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냈지만 나는 차단했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다. 나는 조용히 준비했다. 먼저 민준의 회사와 시댁의 재정 상태를 알아봤다.
내가 IT 기획팀장이라 정보 접근은 쉬웠다. 민준의 아버지는 은퇴 후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었지만 최근 분당 아파트 담보대출이 상당히 나와 있었다. 시어머니는 사치가 심했다. 명품 가방, 성형, 동창 모임. 그걸 아들 월급으로 메우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한 달 뒤, 나는 민준에게 다시 연락했다. 미안하다고, 다시 얘기하고 싶다고. 그는 바로 달려왔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어? 월급 절반은 좀 많지만 조금씩 도와드리는 건 괜찮을 것 같아.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서연아, 고마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 멍청한 놈. 그 뒤로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결혼식을 크게 하자고 했다. 강남 예식장, 드레스도 비싼 걸로, 청첩장도 고급스럽게. 비용은 반반, 아니 내가 더 부담하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기뻐했다. 서연 씨가 역시 이해심이 많네. 나는 착실히 준비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함정을 팠다. 결혼식은 6개월 뒤로 잡혔다. 나는 그 사이에 모든 걸 준비했다. 첫 번째는 계약서였다. 나는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해 혼인 후 재산 분배 및 생활비 분담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결혼 후 내가 버는 돈은 전부 내 통장으로 들어가고 생활비는 민준이 70%, 내가 30% 부담. 시댁 지원은 절대 없음. 만약 이혼 시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분할. 나는 이 계약서를 민준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결혼식 며칠 전 혼인 신고 하러 갈 때 꺼낼 생각이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약점이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세금 탈루, 허위 등록 학생, 불법 대출. 증거는 충분했다. 나는 그걸 USB에 담아두었다. 세 번째는 민준의 비밀이었다. 민준은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과거 동료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신고당한 적이 있었다. 그게 인사팀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기록을 복사했다. 나는 이 모든 걸 조용히 준비하며 겉으로는 착한 예비 며느리가 되었다. 시어머니에게 명품 스카프를 선물하고 주말마다 찾아가 밥을 해드렸다. 시어머니는 나를 점점 더 좋아했다. 서연 씨가 진짜 효녀네. 우리 민준이 복 터졌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요. 민준은 안심했다. 내가 완전히 넘어왔다고 믿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나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점심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또 돈 얘기를 꺼냈다. 결혼하면 서연 씨 통장 좀 보여줄 수 있지? 우리가 관리 좀 해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속으로는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내일 혼인 신고 하러 가기 전에 우리 둘이서만 계약서 하나 쓰자. 서로 믿음의 증표로. 민준은 아무 의심 없이 그래라고 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우리는 구청에 갔다. 혼인신고서 작성 후 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먼저 서명해. 민준은 읽지도 않고 서명하려 했다. 내가 막았다. 읽어봐. 중요한 거야. 민준이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생활비 70% 내가?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 아들은 달라야 한다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장난이지. 장난. 나 월급 절반 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장난이었어?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서명 안 하면 오늘 혼인신고 안 해. 그리고 내 과거 성희롱 기록 회사에 다시 제보할 거야. 어머니 학원 세금 탈루 자료도 국세청에 보낼 거고.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나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두려움에 찬 눈빛이었다. 서연아, 제발. 서명해. 민주는 결국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혼인신고는 완료됐다.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나는 일부러 돈을 썼다. 시댁은 내 돈으로 빛났다. 하객들은 신부가 정말 잘 됐네 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내 팔을 잡고 사진 찍으며 웃었다. 신혼집은 내가 마련한 강남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는 내가 냈다. 민주는 생활비 70%를 부담해야 했다. 그의 월급으로는 빠듯했다. 결혼한 지 한 달,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서연아, 통장 좀 보여줄래? 어머니가 관리해줄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계약서 쓰셨어요. 시댁 지원 없기로. 시어머니가 당황했다. 계약서. 그게 뭐야? 민준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냥 서연이가 그렇게 원해서. 시어머니가 소리 질렀다. 민준아, 너 아들 맞아? 며느리 말만 듣고? 나는 조용히 USB를 꺼냈다. 어머니, 학원 자료 여기 있어요. 국세청에 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나를 피했다. 민주는 점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며. 나는 모른 척했다. 대신 그의 통장을 확인했다. 생활비 70%를 내느라 적자가 났다. 그는 어머니에게 손을 벌릴 수 없었다. 내가 막았으니까.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연봉이 더 올랐다. 민주는 제자리였다. 동료들이 민준 씨 부인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때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밤마다 민준은 나에게 빌었다. 서연아, 계약서 없애자. 나 힘들어. 나는 대답했다. 내가 어머니 편들었을 때 나는 어땠을까? 민주는 울었다. 처음으로 남자가 우는 걸 봤다.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6개월 뒤, 민준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과거 성희롱 기록이 다시 올라왔다. 누가 제보했는지 모른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민주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월급이 더 줄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나에게 소리 질렀다. 너 했지? 너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증거 있어? 민주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빌었다. 이혼해달라고. 나는 웃었다. 이혼. 좋아. 재산 분할은 계약서대로. 4명의 재산 없지? 내가 다 가져가도 너는 빈손이야. 민주는 절망했다. 1년 뒤, 민주는 완전히 망가졌다. 술, 도박, 빚, 나는 그걸 방치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시어머니도 상황이 어려웠다. 학원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내가 제보한 건 아니다. 우연이겠지? 시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나는 병원에 갔다. 시어머니는 늙어 보였다. 내가 말했다.
월급 절반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드렸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까요? 시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민준 씨 이혼 서류 준비됐어요. 서명하세요. 민준은 병원 복도에서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이혼은 조용히 끝났다. 나는 모든 걸 가져갔다. 오피스텔, 예금, 차에. 민준은 빈손으로 시댁으로 돌아갔다. 시댁은 곧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서. 그들은 작은 전세로 이사 갔다.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한강이 보이는 곳. 혼자였다. 자유로웠다. 어느 날 민준이 찾아왔다. 술에 취해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나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나는 문을 열고 말했다. 너는 이미 끝났어.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 뒤로 그는 연락이 끊겼다. 소문으로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이혼 2년 후 나는 회사에서 임원이 됐다. 연봉은 2배가 넘었다. 부모님께 집을 사들였다.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어느 주말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마트에서 할인 코너를 뒤지고 계셨다. 나를 보고 놀라셨다. 서서연아. 나는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때 내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가슴이 무거웠다. 복수를 끝냈다. 그들은 무너졌다. 나는 이겼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나는 그들을 파괴했다. 하지만 나도 뭔가를 잃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믿음, 따뜻함.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바람을 맞았다. 지금 나는 36, 여전히 혼자 산다. 가끔 누군가 소개팅을 제안하지만 거절한다. 마음 문을 열기가 무섭다. 복수는 달콤했다. 처음엔. 하지만 끝은 쓰디썼다. 나는 그날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들이 먼저 배신했다. 나는 그저 공평하게 돌려줬을 뿐.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민준이 울던 얼굴이 떠오른다.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고개 숙이던 모습이. 나는 강해졌다. 누구도 나를 짓밟지 못한다. 그 대가로 나는 영원히 혼자다. 이게 내 선택이었다. 후회 없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나는 속으로 묻는다. 정말 후회 없는 걸까?